여러분, 만약 제가 앞으로 100년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설마 나라가 망하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남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일론 머스크 말이에요. 그는 최근 아주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3%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고 결국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요. 심지어 북한은 총알 한 발 없이 한국을 삼킬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왜 굳이 한국을 콕 짚어서 위기를 경고했는지 그 자세한 내막 지금부터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그토록 경계하는 한국의 인구 붕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단순히 애를 안 낳는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 하나로 머스크가 왜 한국을 지목했는지, 인구 감소가 우리의 삶과 경제 그리고 국가의 생존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할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처한 이 거대한 폭풍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숫자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가장 핵심적인 수치는 바로 대체율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려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 즉 합계 출산율이 2,000명은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이미 0.7명대, 심지어 분기별로는 0.6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300명이 모인 마을이 있다고 칩시다. 이 마을이 유지되려면 다음 세대에도 300명이 태어나야 하죠?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이 300명이 다음 세대에 100명이 되고 그 다음 세대엔 33명, 그 다음엔 고작 11명이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말한 3세대 만에 3%로 급감한다는 계산의 핵심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역사적으로 보면 찰나에 불과한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민족 전체가 증발 수준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은데 인구 좀 줄어들면 쾌적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구 감소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줄어드는 속도와 연령 구조거든요. 젊은 사람은 사라지고 노인만 남는 구조. 일할 사람은 없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이건 경제학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병과 같습니다. 건물의 기초석은 다 빠져나가는데 지붕에 얹힌 짐만 무거워지는 꼴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 불균형이 가져올 파괴력을 본 거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스페이스 X의 로켓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바로 사라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경제 침체가 독감이라면 한국이 마주할 미래는 사망 선고에 가깝습니다. 일본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도 있었지만 한국은 인적 자원이 곧 국력인 나라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반도체 공장은 누가 돌리고 K 콘텐츠는 누가 만들까요? 머스크의 발언 중 가장 파격적이었던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대로라면 북한이 침공할 필요조차 없이 나라가 비어버릴 것이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현실적인 군사 안보 문제입니다. 군대를 유지하려면 매년 일정 수의 청년이 입대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출산율로는 20년 뒤에 군대를 유지할 병력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총을 들 사람이 없는데 휴전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첨단 무기로 대체하면 된다고요? AI 로켓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테크 전문가로서 기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인간이라는 기본 인프라가 무너진 국가에서 첨단 기술은 주인 없는 유산이 될 뿐이라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스스로 성문을 열고 사라지는 꼴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구 과잉보다 인구 과소가 더 무서운 인류의 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많은 환경론자나 학자가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다, 줄어야 지구가 산다라고 말하지만 머스크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인구 과잉은 환상일 뿐이며 진짜 위협은 인구 과소에 의한 문명의 붕괴라고 단언합니다. 문명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거대한 네트워크거든요. 전등 하나를 켜기 위해서도 발전소를 돌릴 사람, 송전탑을 고칠 사람, 그리고 전기를 소비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이 네트워크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사람이 없으면 AI 로봇이 일하면 되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 점을 경고해요. AI와 로봇을 혁신하고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인간의 창의성입니다. 인구가 줄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천재가 태어날 확률 자체가 줄어들죠. 즉, 문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기술을 겨우 유지하다가 결국 퇴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힘들다면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고육지책으로 수명 연장을 언급합니다. 일할 젊은이가 없다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머스크 본인도 인정하듯 이건 지연책일 뿐 해결책은 아닙니다. 70대, 80대가 청년의 역동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인류는 화성에 가기도 전에 지구에서 자멸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머니페이퍼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0.7 출산율은 소멸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3세대 안에 인구 97%가 증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저귀 판매량의 역전은 경제 시스템의 엔진이 꺼졌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안보 공백과 인구 붕괴는 적의 침공보다 무서운 자멸의 길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한국은 정말 사라질까요? 일론 머스크의 계산대로라면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가장 강력한 예보일 뿐입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계속 언급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이 절망적인 수치를 뚫고 반전의 서사를 써내려가길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멸종위기 1호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머스크의 말처럼 한국은 빈 땅이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